바쁜 아침 오늘 꼭 알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면 이어가 쏙 이은혜 에디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주말간에 뉴스가 좀 많았는데 특검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아주 속도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조은석 특검팀이 네.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입니다. 네. 윤석열은 지금 본인과 관련한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든지 공범들과 연락해서 말 맞추기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증거인멸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점들이 구속영장 청구 배경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내란숙의 피의자는 멀쩡히 거리를 활보하고 그 수하들은 감옥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더는 지속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 법원의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될지 주목입니다. 네, 120일 만에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특검이 세 가지 혐의를 지금 적용한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혐의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네.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서 다른 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있는데요. 계엄 선포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관련 문건을 사후에 결제하려는 점 다룹니다. 네. 끝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인데요.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처를 동원해서 저지한 혐의입니다. 자, 계엄 때 그 계엄 선포문 또 국무회의 그리고 나중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했을 때 이 세 가지 혐의로 보이는데 중요했던 거는 외환죄 아니겠습니까? 네. 외환죄 지금 가능성 높다 그러고 조사 받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 특검은 이 외환 혐의가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번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 보다 수월하게 이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 그렇죠.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류는 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외환도 외환이고 언제부터 이런 계엄 내란을 준비했는지 그 관련된 비서라든지 내각 구성원들 그 사람들 조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무리한 청구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구속영장 실질 심사 언제 하고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네, 실질 심사 일정 아직 잡히진 잡혀 있지는 않았죠. 않은데요. 네. 다만 이번 주 목요일에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 일정에 맞춰서 실질 심사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김건희 특검도 중요합니다. 지금 분주한 상황인데 벌써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기가 막혀요. 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이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도 채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좀 상기해 보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안이 검토되게 되는데요. 네. 바로 김건희 일가 땅 근처를 종점으로 하는 안입니다. 노선 변경안을 결재한 양평군청의 안모 국장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맡은 김건희 오빠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저거는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됐고 수상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특검팀은 안모 국장을 비롯해서 원희룡 전 네.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모 씨 등을 무더기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양평 군수 출신으로 이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고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은 의혹 제기됐을 때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도 이름이 등장했었잖아요. 걸리죠. 예, 삼부토건 인물들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모로 조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난리를 치면서 모든 사업을 백지화시키겠다라는 게
더 좀 놀랄 일이었거든요. 네. 왜 저렇게 난리를 치나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정말로 아무 문제 없는데 트집 잡아서 된 건지 아니면 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편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정권 바뀌었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얘기를 할 거고 산부 토건도 또 원희룡 장관 걸려 있으니까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검 소식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지난 토요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받게 되고요. 오는 21일부터 총 8주간 지급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요, 부산이 좀 떠들썩합니다. 부산이요.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비판하면서 음흠.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간 국민의힘은 소비 쿠폰을 두고 선심성 현금 살포다, 선거용 돈 풀기다라고 계속 비난해 왔잖아요. 박 의원은 당선 축하금 같은 거 필요 없고 대신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을 부산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자 온라인 상에서 부산 시민들한테 물어는 받냐? 네가 뭔데 필요 없다고 하냐? 그러니까요. 니나 받지 마라. 뭐 예.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사투리 쓰신 겁니까? 니나 받지 마라. 니는 받지 마라. 니나 받지 마라. 이건데 부산이 그래서 지금 떠들썩한 그런 상황인데 25만 원이면 서민들한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사실. 그럼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받아라 말아라 그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또 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세워놓고는 3년간 추진을 못했던 그러니까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부산 이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신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이걸 또 걸고 넘어지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 촉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켜서 또 비판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게요. 예. 12산 내란 사태 직후에 부산 시민들이 이 박수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갔었거든요. 네. 내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요. 그때 박 의원 그 시민들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을요. 네, 여러모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이나 또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8월쯤에 개최를 한다면서요. 네, 8월 중하순에 개최될 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 대결 시작될 텐데요. 친한계로 꼽히는 육선 조경태 의원은 어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대선 경선 결선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재대결 여부도 관심이 끌리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장관 최근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데다가 최근 한 강연에서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종을 울리겠다라고 말해서 이거 출마 의지를 피력한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문수, 조경태, 한동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계속 라이브 방송하고 있네요. 네, 연일 오. 라방 찍으면서 예. 당원 가입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통해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쓴소리 이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측근들은 당대표 출마를 좀 만류하는 분위기라는데요. 네. 친윤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봤자 상처만 입을 거라는 이유입니다. 한편 오는 9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당혁신위원회도 출범하게 됩니다. 네. 본인은 의지가 굉장히 높아 보이시는데요. 이제 당내의 모든 눈이 이 지도부 선출로 쏠리게 될 거라서 얼마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요. 당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 자, 그리고 전당대회 국민의힘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개혁신당 쪽도 좀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 60만 명을 넘기면서 오. 어제 마감됐습니다. 역대 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엄청나네요. 수입니다. 네. 예. 이 의원 제명 청원은 현재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긴 한데요. 실제 제명이 이루어지려면 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서 실현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역사적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김영삼 YS죠. 네, 예. 당시 신민당 총재. 총재 정말 옛날 일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그렇죠.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거든요. 제적 3분의 2. 예, 어떻게 될지 또 그걸 하게 될지 그것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미국 소식도 하나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놀랍네요. 이 사람 기업가인 줄 알았는데 일론 머스크 당을 만들었어요. 아메리카 당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예. 1등 공신이자 최측근이었잖아요. 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정면 대결을 선포했습니다. 아메리카 당을 창당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엇나가게 된 데에는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 법안을 통해서 향후 10년간 우리 돈 6천조 원의 대규모 감세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삭감, 폐지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의 수익 기반이 각종 전기차 인센티브 또 배출권 거래 제도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또 미국은 지금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 차이가 각각 8석에 불과합니다. 네. 만약에 아메리카당이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 정도만 당선시켜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테고 법안 통과 좌우하게 될 텐데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당, 저 공화당, 이건 미국 당인가요? 하여튼 북미당인가요? 어쨌든 간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은혜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